촬영할 때 비가 오면 렌즈는 어떻게 항상 깨끗하게 유지될까? 사실 이런 상황을 대비해서 이미 특별한 장치가 개발돼 있어. 바로 회전 렌즈 시스템이지. 원리는 간단하지만 효과는 확실해. 렌즈 앞쪽에 얇은 원판이 초당 수천 번 이상 빠르게 회전해. 그러면 빗방울이나 눈송이가 닿더라도 원심력에 의해 전부 튀어나가버려. 여기에 히터까지 들어있어서 차가운 날씨에도 물방울이 얼음으로 변하지 않고 바로 증발해. 그래서 폭우가 쏟아져도 눈보라가 몰아쳐도 카메라는 항상 맑고 선명한 화면을 유지할 수 있어. 중요한 건 렌즈가 회전하는 속도가 카메라의 촬영 속도보다 훨씬 빠르다는 거야. 덕분에 실제 영상에는 렌즈가 돌아가는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고 그냥 깨끗한 장면만 담기는 거야. 석유, 땅에 파이프만 꽂으면 콸콸 나온다고? 완전 착각이야. 현실은 훨씬 복잡하고 위험해. 먼저 석유 위치부터 찾아야 돼. 진동차로 땅을 흔들어 지진파를 만들고 반사되는 신호를 분석해서 석유가 숨어있는 자리부터 찾아내는 거지. 위치가 정해지면 시추가 시작돼. 지하 수천 미터까지 파고 들어가야 하는데 드릴은 암석이랑 마찰하면서 불덩이처럼 달아오르고 지하 압력이 워낙 세서 잘못하면 그대로 폭발날 수도 있어. 그래서 드릴 속에 시추액을 흘려보내서 열을 식히고 잘게 부서진 암석도 빼내고 동시에 압력까지 안정시키는 거야. 중간에 지하 수층을 만나면 철관을 넣고 시멘트로 빈틈을 메꿔서 오염을 막아야 하고 마지막으로 석유층에 도달하면 수압 파쇄법을 써 고압으로 액체를 집어넣어 바위를 갈라 석유가 흐를 길을 만들고 그 틈에 모래를 채워 다시 닫히지 않게 하는 거지. 이 모든 과정을 거쳐야만 석유가 지상으로 올라와. 이 장치를 발명한 사람은 정말 천재야. 바닷가나 항구에 설치해두면 펌프가 바닷물을 빨아들이면서 내부 필터에서 강한 흡입력이 생겨. 그 힘으로 플라스틱, 스티로폼, 담배꽁초 같은 부유 쓰레기를 빨아들이고 걸러낸 뒤 깨끗한 물만 다시 내보내는 방식이지. 성능도 대단해서 시간당 약 25,000리터의 바닷물을 걸러낼 수 있고 하루에 수킬로그램이나 되는 해양 쓰레기를 자동으로 모을 수 있어. 이렇게 모인 쓰레기는 관리자가 정기적으로 와서 꺼내 처리하면 끝이야. 이 장치는 시빈이라고 부르고 호주 출신의 2명의 서퍼가 바다에 떠다니는 쓰레기 문제를 직접 보고 발명한 거야. 원리는 단순하지만 효과는 확실해. 이것은 무엇일까요? 사실 이것은 네팔 사람들의 수도관입니다. 네팔의 험준한 산악 마을에서는 언제나 물을 구하는 것이 큰 문제였습니다. 산을 넘어야만 물을 얻을 수 있었고 산 넘어 물을 끌어오는 파이프라인 공사는 많은 돈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그런 비용을 감당할 수 없는 주민들에게 파이프라인은 꿈같은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네팔 사람들은 놀라운 아이디어를 생각해냈습니다. 바로 버려진 드럼통을 활용하는 것이었습니다. 드럼통을 반으로 잘라 마치 계단식 수로처럼 산비탈을 따라 하나하나 배치했습니다. 산 위쪽에 수원에서 흘러내린 물이 드럼통을 따라 자연스럽게 아래로 흘러내리면서 결국 마을까지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생활용수와 농업용수를 훨씬 더 쉽게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척박한 환경 속에서도 어떻게 인간이 창의성을 발휘하며 살아가는지를 보여줍니다. 땅에 쇠막대기 하나 꽂았을 뿐인데 갑자기 땅이 쿵 하고 흔들린다. 처음 보면 다들 두더지 잡는 줄 아는데 사실은 지하에서 사는 다람쥐 일명 그라운드 스쿼를 잡아. 얘네는 나무 다람쥐 사촌인데 땅속에 집 짓고 살면서 농장주들 골칫거리가 돼. 과일 훔쳐먹고 뿌리 갉아먹고 심지어 땅까지 무너뜨려서 농장 땅이 흉가처럼 돼버린다니까. 농장주들 입장에선 말 그대로 재산이 통째로 무너지는 셈이지. 그래서 등장한 비밀 병기 바로 쥐굴 폭파기. 철봉 같은 바늘을 쥐굴에 꽂고 산소랑 가스를 섞어서 주입한 뒤 점화 버튼만 누르면 펑 하고 지하가 그대로 폭죽쇼가 돼버린다. 쥐굴 아파트가 한 방에 와르르 무너지는 거지. 말 그대로 미국판 두더지 게임. 우리나라 사람들이 보면 야 쥐 잡는데 이 정도면 전쟁 아니냐 하고 웃을 거야. 근데 농부들한테 땅은 곧 돈이고 수입 줄어드는 건 절대 용납 못하지. 한마디로 이건 지하 다람쥐와의 전면전이야. 그래도 화학약품 살포보다 훨씬 간단하고 오히려 더 친환경적이라고 하니 아이러니하지. 아프가니스탄에서 푸른 차량 지붕 위조 물건 뭘까요? 연료통, 위장 무기 틀렸어? 이건 6만원짜리 손수 제작 자동차 에어컨. 왜 지붕에 달았냐고? 사연은 이렇다. 차량 탑재 에어컨이 고장났는데 수리비가 너무 비싸서 포기. 그래서 기술자에게 부탁해 만든 6만원짜리 손수 제작 냉방기 차 안에 넣기엔 덩치가 너무 컸어. 그냥 지붕에 올려버리고 은세 코스로 바람을 쫙 안으로 끌어다 주는 방식이야. 원리는 간단해. 통 안에 물을 넣고 팬을 돌리면 공기가 물을 스치면서 증발이 돼. 물이 증발할 때 주변 열을 훔쳐가는데 이때 뺏기는 열이 1g당 무려 540칼로리야. 쉽게 말하면 뜨거운 공기한테서 시원함을 강제로 빼앗아오는 열도둑이지. 건조한 아프가니스탄에선 온도를 10에서 15도나 뚝 떨어뜨려. 근데 한국처럼 여름에 습도 70% 넘으면 공기가 이미 물 배부른 상태라 더는 안 마셔. 그래서 5에서 7도 정도만 시원해지는 거지. 기사님 말로는 앞자리만 간신히 시키던 에어컨보다 훨씬 낫다 하고 승객들도 여름엔 이게 최고다 하면서 탄다고 하더라. 못도 안 박았는데 나무 두 판이 순식간에 꽉 붙는다? 겉으로 보면 흔적도 없고 본드로 붙인 것처럼 보여. 근데 사실은 완전히 다른 원리야. 이 장치는 나무에 닿는 순간 안에 숨어있는 나사를 자기장 기술로 돌려서 고정해. 기계를 직접 대지 않아도 바깥에서 회전하면 내부 나사가 따라 움직여. 그래서 티 하나 안 나게 목재가 결합되지. 필요하면 반대로만 돌리면 바로 풀리니까 완전히 재사용 가능하지. 보통 본드는 한 번 붙이면 끝이라 떼어낼 때 나무가 손상되잖아. 근데 이건 그런 걱정이 없어. 게다가 결합력이 장난 아니야. 200kg 넘는 무게도
거뜬히 버틴다고 하니까 일반 가정용 가구는 물론이고 고급 가구 제작이나 깔끔한 인테리어 마감에도 많이 쓰요. 무엇보다 마감에 강박 있는 사람들 목수들이 특히 좋아할 수밖에 없는 이유지. 물론 가격은 세트로 100만 원이 훌쩍 넘지만 여전히 이걸 찾는 사람이 많다고 해. 깔끔함과 견고함을 다 잡 진짜 차세대 목재 결합 기술이니까. 왜 전기차는 불이 나면 끄기 힘들까? 보통 차 화재면 소화기나 물로 끄면 되지만 전기차는 얘기가 달라. 불이 붙으면 순식간에 걷잡을 수 없고 웬만한 방법으로는 꺼지지도 않아. 그 이유가 바로 리튬 배터리 열폭주 때문이야. 배터리가 충격을 받거나 손상되면 내부에서 엄청난 열이 발생해. 그러면서 온도가 순식간에 수백 도까지 치솟고 심지어 배터리 자체가 산소까지 만들어내서 불을 더 키워. 그러니 불길이 점점 커지고 심하면 폭발까지 터져버리는 거지. 일반 소화기는 거의 소용없고 물을 뿌려도 다시 타오르기 쉬워. 그래서 소방관들은 특수 장비로 산소를 차단하고 대량의 물로 온도를 낮추는 방식으로 진화해. 결국 불이 탈 조건을 완전히 없애야만 진짜로 꺼지는 거야. 결론은 전기차 화재를 직접 끄려 하지 말고 최대한 빨리 피하는 게 제일 안전해. 프로펠러에 딱 이거 하나 붙였는데 배 운명이 뒤집혔다고 하면 믿기냐? 바다엔 폐그물, 밧줄, 부표줄 별의별 게 다 떠다녀. 한 올만 프로펠러에 감겨도 끝이야. 가볍게 감기면 속도 확 떨어지고 심하면 프로펠러가 꽉 멈춰 파도랑 조류가 세면 그냥 사고 예약이야. 그래서 등장한 게 바로 로프 커터. 겉으로는 금속 조각 같지? 구조 간단해 고정된 칼날 하나, 프로펠러랑 같이 도는 칼날 하나, 이물질이 말려 들어오면 두 날이 가위처럼 칙 하고 바로 잘라낸다. 전기도 필요 없고 버튼도 없다. 그냥 돌아가는 힘으로 일하는 근성형 장치지. 이 덕에 잠수부 호출 안 해도 되고 갑작스런 정박 안 해도 되고 수리비 지갑도 안 털린다. 어선, 구조선, 경비정, 요트까지 모두 효과를 본다. 날 끝은 섬유가 미끄러지지 않게 설계됐고 내식성 재질로 녹도 방지했다. 거대한 엔진이 배를 지키는 줄 알았지. 진짜 히어로는 축 옆에서 조용히 번뜩이는 이 한 조각 칼날이었어. 달리는 유조차에서 기름이 샌다면 그 한순간이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그런데 이 작은 도구 하나면 순식간에 막을 수 있지. 이건 자석 누수 차단기야. 폴리우레탄 고무 속에 강력한 네오디뮴 자석 분말이 들어있어서 구멍난 금속 표면에 그냥 휙 던지기만 하면 착 달라붙어. 고무 특유의 탄성 덕분에 울퉁불퉁한 면도 빈틈없이 막아주고 산알칼리 석유 같은 강한 화학물질에도 쉽게 부식되지 않아. 그래서 유조차, 화학 운송차, 심지어 선박 탱크에서도 응급 상황에 바로 투입할 수 있지. 무거운 장비나 용접이 필요 없고 던져 붙이는 것만으로 대형 재난을 막아내는 거야. 작지만 강력한 원리 자석 플러스 내화학성 고무. 이게 바로 환경오염과 폭발 위험을 줄이는 비밀무기야. 이거 진짜 한 덩어리 금속 같지? 사실은 두 조각을 붙여놓은 거야. 근데 왜 이렇게 틈이 안 보일까? 비밀은 바로 전기방정 가공, 흔히 와이어 커팅이라고 불리는 기술이야. 얇은 금속선에 고주파 전류를 흘려서 순간 국소적으로 8000에서 12000도까지 온도가 올라가거든. 그 열로 금속을 녹이고 날려버리면서 동시에 세척액이 불필요한 조각을 밀어내. 이 방식으로 자르면 가장 작은 절단 폭이 머리카락보다도 얇아 무려 0.03mm 정도밖에 안 돼. 그래서 내부 구조가 복잡하거나 치수가 빡빡하게 맞아야 하는 부품은 이 기술 말고는 방법이 없어. 심지어 절단 후에도 날카로운 찌꺼기가 안 생기고 표면이 완전 매끈해. 결국 한 덩어리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두 조각. 틈이 워낙 정밀해서 우리 눈이 속는 거지. 이게 바로 금속 가공의 끝판왕이야. 차 바퀴 옆에 이상한 장치 2개 달린 거 봤어? 저게 뭔지 궁금하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겨울철 눈길이나 빙판길에서 차가 진짜 잘 미끄러지잖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체인을 타이어에 감아서 미끄럼 방지하려고 해. 마찰력이 생기니까 차가 덜 미끄러지고 좀 더 안정적으로 갈 수 있지. 근데 문제는 이 체인 장착이 너무 귀찮아. 무릎 꿇고 눈밭에서 체인 감고 조이고 진짜 손실이고 짜증나지. 그래서 나온 게 바로 자동 체인 장치야. 바퀴 옆에 회전판처럼 생긴 게 달려있는데 거기 짧은 체인들이 붙어 있어. 쓸 때는 그걸 아래로 내려서 막 돌게 만들면 회전하는 체인이 타이어 밑으로 휙휙 지나가면서 마찰력을 만들어줘. 그러면 눈길에서도 잘 안 미끄러져. 필요 없을 땐 다시 올리기만 하면 돼. 체인 감았다 풀 필요 없이 진짜 간편하지.